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기다림에 대하여. 안녕하세요.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.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한 가지 고백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기다리는 것을 영 못합니다. 성격이 급해서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과는 다릅니다. 참을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요. 예를 들어 무언가를 잘했을 때나 자랑거리가 있을 때 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종용합니다. 선생님 멋있지? 빨리 말해. 저 오늘 행사 잘했죠? 근데 왜 잘했다고 안 하세요? 내 신발 어때? 예쁘지? 왜 보자마자 말 안 했어? 상대방이 웃거나 난감해하거나 형식적으로 칭찬할 때면 너무 강요했나? 후회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영 고쳐지질 않네요.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. 10살 무렵 정말 좋아하는 TV 수목 드라마가 있었는데요. 목요일 방영분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절망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. 다음 수요일까지 닷새를 또 어떻게 기다리나.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. 본방송 대신 주말 재방송으로 보는 것이죠. 그러면 다음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날짜가 사흘로 줄어드니까요. 물론 처음 한 번만 맞아떨어진 계산이라는 건 바로 깨달았지요. 이 세상에는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.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인생의 큰 짐처럼 여겨졌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. 그래서 어린이들이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반갑습니다. 9살 니은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. 독서교실이 있는 6층까지 헉헉대며 계단을 걸어 올라올 때가 더 많습니다. 1층에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벌써 6층에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걸어오는 게 더 빠르죠. 라는 니은이의 설명이 어딘가 알쏭달쏭하지만 뜻은 짐작이 갑니다. 니은이는 단군 신화에 대해 재미있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저는 쑥이랑 마늘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쑥은 안 먹으면 되고 마늘은 구우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100일은 못 참아요. 100일은 못해요. 그렇게까지 했으면 사람이 될 만한 것 같아요. 12살 동갑내기 단짝 시오시와 희흑이는 손 씻는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 늘 티격태격합니다. 제가 분명히 한 명씩 들어가서 씻어라 하고 일렀는데 화장실에 어깨를 맞대고 들어가기 일쑤입니다. 한 명이 먼저 수도를 차지하면 다른 한 명은 그 뒤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. 먼저 손을 씻은 어린이가 나와서 저와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있으면 뒤의 어린이는 수건에 손을 닦지도 않고 물을 뚝뚝 흘리며 쫓아나옵니다. 말할 차례를 정하는 것도 둘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. 세상에 가위바위보가 없었다면 제가 독서교실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? 경험이 적고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기다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. 그런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. 한 번은 이응이가 학교 텃밭에서 고구마를 캔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습니다.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이어받았지요. 그런데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이응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로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. 저는 속으로 이건 대화니까 듣는 연습도 가르쳐야지 하면서 못 본 척했습니다.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응이가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? 저 말해도 돼요?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
였습니다. 아까부터 오줌이 마려웠는데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끝내야 해서 그 다음에는 제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.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줌 생각을 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그 급한 일을 참았다는 게 고맙기도 했습니다. 제가 어린이 모르게 어린이를 기다려주듯이 어린이들이 저 모르게 저를 기다려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주변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세요. 어른들이 바쁜 일을 끝내기를, 지난번 그 약속을 지키기를, 자신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 주기를, 말로는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? 이번에는 누가 기다릴 차례인가요? 헷갈린다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.